임금체불 대충격이라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2024년 10월 현재입니다. 1조 6,95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7%가 는 숫자예요. 이대로 간다면 2조 원이 넘어설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2조 원이 넘어서면 아마 지금까지 가장 클 겁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죠. 2022년에 1조 3,472억 원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1조 7,845억 원이 되면서 32.5%가 늘어났습니다. 4,373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예요. 근데 올해는 더 늘어난다. 임금체불이 장난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읽혀집니다. 2019년에도 보면 1조 지금 7,217억 원이죠. 2019년에. 당연히 저는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직원한테 월급을 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왜 안 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안 줄까? 이게 말입니다. 악덕 사장님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악덕 사장님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악덕 사장님들을 그런 사람들은 임금체불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악덕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법인이 줄줄이 망해가고 있고요.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지금 줄폐업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요. 악덕 사장 임금을 체불하기 위한 악덕 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버티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회사가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금체불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그만큼 2019년을 보세요. 2019년은 2020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조 7,217억 원이었죠.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여러분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줘요. 왜? 경기가 나쁘니까. 그래서 회사가 망해요. 이게 임금체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악덕 사장님이 임금을 체불하는 것보다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 체불되는 일시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체불이 되는 이게 나중에는요 청산이 되면 망해서 청산이 되면 남은 돈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남은 돈이 없으면 그 임금은 못 받겠죠. 체불로 끝나겠죠. 그런데 요즘은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문제는요 이게 여러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게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망한다 이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인건비 때문에 망한다.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인건비가 높고 이러니까 망한다.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망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죠. 제가 왜 이렇게 망한다 이야기 하나 하면 여러분 최저임금 미만율 보세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 게 여러분 최저임금보다 덜 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거든요. 최저임금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5년에 1,300원이에요. 1,030원이에요. 이게 1,030원을 못 주는 건 사람들 못 주는 게 미만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30원인데 한 8,000원 줬다. 이러면 8,000원밖에 못 주는 게 미만율이 되는 거예요. 그 미만율이 얼마냐? 2023년에 301만 1,000명입니다. 301만 1,000명. 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예요. 2019년에도 여러분 338만 6천 명이었죠. 16.5%죠.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리니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런 기업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임금 체불은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2019년을 보세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16.5%까지 올라갔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인건비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한다는 거예요. 2018년에도 15.5%입니다. 지금은 13.7%로 좀 줄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미만율도 미만율이지만 주 52시간제. 이게 여러분 주 68시간 일하다가 주 52시간 일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16시간이 날아갔어요. 기업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되는데 52시간밖에 일 못하게 해. 그런데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어. 외국인밖에 없어. 외국인 좋은 일만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외국인조차도 못 뽑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 목표를 줄이는 겁니다. 매출 목표를 줄이니까 기존의 비용은 나가던 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매출 목표는 줄이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돼? 망하죠. 기업이 망하니까 그 기업에 일하던 사람들이 결국은요 임금 체불이 되고 이제 그 기업을 말입니다. 청산해서 이게 비용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최저임금 임금 체불이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 주 52시간제가 잘못됐고 최저임금이 잘못돼서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3년 내내 5년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정관년 TV 5주년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날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5주년입니다. 내일이 5주년인데 5년 동안 저는 죽어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저는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시장에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여전히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게 말입니다. 재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아니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돈으로 그냥 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박살났다. 그 말씀 저는 지금도 참 생각이 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현실이 돼서 그 마음이 더 구슬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게 이게 여야도 그렇고요. 노사도 그렇고요.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답답할 겁니다.